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 쳐들어온 러시아군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때문에 밀려나 방어선을 구축한 채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8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방지할 목적으로 스노프강의 교량을 파괴한 채 체르니히우 인근에서 방어선을 조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해있던 서북부의 러시아군은 이번 주말 전투에서 이르핀을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을 탈환하고 러시아군을 무찔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부차와 호스토멜에 러시아군만 정리하면 이르핀을 바탕으로 내외곽의 병력들을 동원해 보로디앙카의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이어서 곧바로 이반 키우까지 진격해 정말로 키우 서북부에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원천 차단하고 부대를 통째로 포켓단에 가둬버린 채 포위 섬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키우 서북부 외곽에서 진격해온 예비군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기계화해단이 마카리오를 탈환하고 이반 키우와 보로디앙카 쪽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대쪽인 이르핀 방면에서도 키우에 우크라이나군이 몰려와 공세를 가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포위된 러시아군은 양면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받고 샌드위치처럼 짓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12,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지점의 러시아군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괴멸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던 키이우 공방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전 우크라이나군은 다련장 로켓과 야포에 탄도미사일, 제공권을 장악한 전폭기들까지 동원해가며 헤르손을 당장이라도 탈환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주말 동안 헤르손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는 훨씬 야심차고 거대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무엇일지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전 3월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까지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맹공세를 퍼부었던 헤르손 지역은 머지않아 우크라이나군에게 탈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이후 더 큰 그림을 보고 신중하게 헤르손 탈환에 앞서 인근 마을들의 러시아군 병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랬던 것처럼 숨어있던 적군에게 뒤통수를 맞는 실수를 우크라이나군은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노리는 큰 그림은 바로 헤르손을 탈환해서 드니프르강 북쪽으로 넘어간 러시아의 제22군, 제49 제병협동군 등의 수많은 병력을 가둬버리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헤르손 북쪽의 드니프르강을 건너간 러시아 병력들은 대부분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부딪혀 발이 묶여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에 드니프르강 교량들을 모조리 폭파시켜버릴 경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또 둘러싸여 포위 섬멸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뒤는 강이고 우크라이나군이 교량까지 파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망가려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하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요. 살벌한 우크라이나군이 이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갇힌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강력하다고 해도 보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모전을 진행할수록 계속해서 전력을 강화하며 몰려오는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전투력이 급감할 확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헤르손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남서부 방어 핵심 지역인 미콜라이오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할 경우 러시아군에 비해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러시아군에게 있어서는 헤르손 지역을 방어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헤르손에서 가까운 북서부 미콜라이오 방면에는 우크라이나군이 5개 여단 이상의 병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보다 서쪽에는 오데사 지역에도 반격을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헤르손 지역을 방어하는 러시아 쪽 방어부대는 2개 사단 정도에 그치며 이조차 병력이 부족해 돈바스 지역 병력에서 차출해 병력을 보충하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 바뀐 전략에 의해 러시아군의 가장 핵심 전투 지역이 될 돈바스 쪽의 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드니프르 강을 건너간 수많은 러시아군을 허무하게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헤르손 지역은 병력도 부족한데 후방에는 격노한 주민들이 매일같이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갈수록 피가 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격을 받고 또 받으며 가루가 될 정도로 공격받았던 체르노바비브카 비행장에 우크라이나군이 12번째 포격을 퍼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은 계속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병력을 계속 헤르손과 그 인근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게 될 경우 남부의 크림반도까지 가는 길이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현재 러시아군이 거의 점령
점령하다시피 한 마리우폴에서도 러시아군의 상황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차근차근 러시아군을 지역 단위로 포위한 채 섬멸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키우 서북부와 동부 브로바리 지역, 남부의 헤르선에 있는 러시아군 병력들을 잘 정리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최후의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지난 주말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해주어 차근차근 확실하게 러시아군을 압박해 갈수록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